일단은 194페이지를 먼저 봐봐. 194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 이 소득과 소비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유의미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번 나와요. 이놈의 소득과 소비는요. 소득이란 것은 돈을 얻는 거죠. 소비란 것은 돈을 쓰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소비 이론이라는 것을 정한 케인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뭐라고 했냐면, 케인즈는 무슨 소비를 했었죠? 케인즈는 무슨 관계? 현재 얻고 있는 처분 가능 소득, 그 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이 소비 수준의 어떤 절대적 수준이 소비의 성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는 절대소득 이론을 주장한 거야. 선생님이 정리할게. 케인즈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30만 원을 쓸 수 있어. 누구는 200만 원을 벌었어요. 60만 원을 쓸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 번 만큼 쓸 수 있다가 바로 절대소득 이론이에요. 번 것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돈, 많이 벌면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겠지. 그런데 이 케인즈의 절대소득 이론은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한계야? 너무 현실의 소비 행위를 너무 불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희은아, 누가 등장해? 프리드만이 등장하죠. 프리드만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케인즈가 얘기했던 처분 가능 소득을 다시 쪼갭니다.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항상소득은 뭘 항상소득이라고 하지? 월급 같은 거야. 고정된 소득이 항상소득이고, 일시소득은 고정되지 않은 갑자기 생긴 소득이야. 대표적으로 복권에 당첨됐거나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거나 이번 달 적금 타는 달이네 이렇게 적금을 타거나,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생기는 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순간 생긴 소득이지.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어떠냐면 항상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 성향을 유지하려고 한대. 자, 선생님 월급이 100만 원이야. 거기에서 항상 4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이번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인데 적금을 타서 적금 500만 원을 타게 됐어. 야호, 500만 원치 다 쓰자를 안 한다고요. 500만 원은 항상 소득이 아니잖아. 500만 원 저축, 아니면 조금 쓰고 저축. 내 소비 수준은 언제나 나의 고정급여에 따른 거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게 누구의 얘기야? 프리드만의 얘기란 말이죠. 정리되니? 괜찮아? 너무 갑자기 쑥 정리하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딜리아니가 있습니다. 모딜리아니가 제시한 것은 생애 주기 이론이야.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뭐냐면 청년기에는 돈이 적잖아. 그럼 적은 만큼 써야 되는데 자기의 수준보다 높게 쓴대요, 돈을. 왜? 시은아, 왜? 빨리 얘기해줘. 빨리. 그렇지. 나 나중에 돈 벌 거야. 빚 좀 지면 어때?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거죠. 그 다음에 중장년기에는 정말 소득이 많아졌어. 그런데 많아졌으니까 많아질 만큼 쓰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조금 신세졌던 빚 같은 걸 좀 갚아야 되겠지. 그리고 살아보니까 내가 나이 먹으면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럼 그때 뭐 갖고 살아? 라고 해서 빚을 갚고 저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노년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중장년기 때 모아두었던 돈으로 살겠죠. 이렇게 이거
승원아 이것 좀 읽어줘. 항상소득 이론과 생애주기 이론은 케인즈의 소비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걸 의미를 갖는다가 바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의의죠. 의의. 오케이. 그러면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자, 소비 이론. 케인즈의 이론 이름이 뭐였더라고? 무슨 이론? 그렇지. 절대소득 이론이 있고요.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이론은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 소득을 다시 얘들아 이거 여기서 안 나왔어.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뭐에 의해 나뉘었지 이게? 빨리. 뭐에서 쪼개졌지? 그렇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예로 쪼갠 거예요. 케인즈는 어디까지 얘기했어? 여기까지만 얘기했죠. 근데 프리드먼이 얘를 다시 이렇게 쪼갠 거야. 자, 볼게요. 그러면 소비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아. 뭐가 변동될 때? 일시소득은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대신 항상소득이 변화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승원아, 모딜리아니의 무슨 이론이야? 생애주기. 맞아. 생애주기 이론이다. 쭉 보는 겁니다. 청년기에는 소득 증가를 뭐해? 나는 소득을 올릴 거니까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항상 소득 이론과 생애주기 이론의 의의를 봅시다. 케인즈의 소비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소비가 현재 소득뿐 아니라 어디에도? 그렇지. 미래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론화한 거야. 윤주야, 1번에 몇 번이야? 4번. 맞지. 이건 어렵지 않지. 자, 넘겨서 이거 한번 같이 풀어봐요. 보기 1은 항상소득 이론에 따른 소비 성향이야. 봅시다. 얘를 보면 얘는 장기 소비 곡선이 이렇게 있네. 그리고요, 얘는 단기 소비 곡선이 이렇게 있네. 장기 소비 곡선이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르네. 맞지? 맞죠? 여기서 볼게요. 색깔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일시소득이 Y에서 Y1으로 증가하면 소비점은 단기 소비 곡선이에요. 얘는 일시소득이야. 반면에 항상소득이 Y에서 Y1으로 증가하면 소비점은 장기 소비 곡선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소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좋아. 봅시다.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이 모두 Y에서 Y1으로 증가했을 때 소비의 증가폭은 항상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있고 일시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데 항상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일시소득보단 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큰 거 맞지? 맞지? 그러면 기억은 맞네. 기억 아니면 기억 맞고 기억 없으면 지워. 기억 맞고 기억 없으면 지워. 이렇게 가야 되겠지. 니은. 이번엔 소비점이 A에서 B로 이렇게 A에서 C로 각각 다르게 이동하는 것은 소득의 종류가 다르잖아. 얘는 항상소득이고 얘는 일시소득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니은이 없으면 지우고 니은 이것만으로도 답은 4번인 거야. 맞죠? 이거 채워보자. 윤주야, 이거 읽어줘. 항상소득 소득 증가가
대부분은 소득을 늘리는데 사용합니다. 맞아. 시은아 이걸 읽어줘. 항상 소득이 일정하다면 일시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는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려 하지 않는다. 딩동댕. 잘했습니다. 자, 승원아 이것 좀 읽어줘. 올해부터 가부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급이 이전보다 30만 원이 증가했다. 오케이. 월급이니까 30만 원이 올랐잖아. 이 월급 30만 원을 뭐라고 하면 돼? 항상소득. 맞아요. 잘했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늘리지 않았다. 왜 저축을 늘리지 않았지? 저축은 주로 일시소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계속. 그런데 회사의 최근 영업 실적이 좋아져 100만 원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중 20만 원을 소비에 사용하고 80만 원은 저축하였다. 일시적으로 이걸 받았어. 이거는 일시소득이 되겠지. 주로 일시소득은 뭐 한다고? 저축한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시은아 이것 좀 읽어줘. 밑에 거. 유명한 배우 을은 현재 은퇴한 상태로 소득이 거의 없다. 얼마 전 그는 TV에 출연하여 무명 배우로 지냈던 청년 시절과 연기력을 인정받아 많은 돈을 벌게 된 중년 시절의 삶을 소개한다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의 소비 수준이 무명 배우였던 청년 시절부터 은퇴한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이다. 자, 소비 수준이 무명 배우였던 청년 시절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자, 이거 시은이가 읽었으니까 답을 얘기해 봐봐. 몇 번 했어? 2번이죠. 왜? 설명 좀 해줘. 생애주기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해봐. 생애 주기 이론에서 응? 뭐라고? 생애 주기 이론에서는 응.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딩동댕.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생애주기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잘했어. 승원아 네. 절대소득 이론 이거 책임지고 다 읽어봐봐. 현재 얻고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소비 성향을 결정함. 현재 소득 중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이 소비를 좌우함. 딩동댕. 자 다시 윤주야 항상소득 이론 좀 읽어줘. 호황기에 항상 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시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분은 저축함. 항상 소득의 변화로 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대부분은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함.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은아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도 좀 읽어주세요. 일생의 값진 소득과 소비 변화 영상의 주관적일 등 생애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소비 생애 어떤? 단계 맞아. 소비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함. 승원아 최종 정리 2개. 보기에 갑은 항상 소득인 월급의 증가에 따라 소비를 늘렸지만 일시 소득인 특별 보너스는 대부분 저축함. 보기에 을은 은퇴 후 소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절부터 은퇴한 현재까지 비슷한 소비를 유지함. 그렇지. 비슷한 뭐를? 소, 소비 수준까지 하면 더 정확하겠죠. 잘했습니다. 넘겨서 밑줄 친 단어 중에서 기억과 이거는 되게 쉽죠. 무엇이라고 이른다, 칭한다 이런 거니까 답은 5번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어렵지 않게요.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인가? 201페이지. 자, 이용하게 하늘만 곱구나. 이거 지난번에 얘기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하늘만 곱구나 라는 거야. 이게 뭐냐? 문법적으로 감탄형 종결 어미거든요. 이게 감탄형 종결 어미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뭐가 돼? 영탄법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집도 많은 남대문턱 속에서 두 손 오구려 훅훅 입김 불며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거북내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났고요. 할배는 만주에 묻히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왔단다. 지금 만주 이런 데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고향에 돌아왔냐면 지금 광복한 거예요. 독립한 거라고 지금. 그래서 와 내 나라에서 살자고 온 거예요. 띠팡 만주를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가격여도 배우고 근데 조선으로 돌아왔더니 자기가 살던 집도 고향도 없는 거야.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디 달구나. 배추꼬리를 씹으며 꺼뭇태태한 아베 얼굴을 바라보며 배추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첫눈임이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남대문터 움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자가 거북네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북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고려해서 뭐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1번 하늘은 속에 비참한 현실과 대비되는 시어이다. 맞죠? 하늘은 곱고요. 비참하고 처절하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2번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끊고 아베를 색채 이미지화한 게 어디 있어? 꺼무테테한 했죠. 그래서 아베의 유복한 삶이야? 유복하다는 건 뭐야? 부유하다라는 얘기예요. X. 선택지 번호는 5번.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했어요. 만주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시적 상황 형성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 사연에서 아베는 끊고 궁핍함 때문에 배추꼬리를 먹고 있어요. 배추꼬리는 누가 먹는 거야? 거북이. X. 1번.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끝났죠. 반어적 표현은 없으니까요. 2번. 넘겨서 장성남의 배를 밀며가 있다. 배를 밀며를 보면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배를 민다는 것은 이별을 한다,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치? 자, 사랑은 참 부드럽게 떠나지. 그럼 배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배지도 않은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이렇게 슬픔이란 건 눈에 보여? 무게를 느낄 수 있어? 냄새나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슬픔을 어떻게 밀어?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지난번에 안 했습니다. 추상적인 구체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흔하디 흔한 선택지야. 그 다음에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얘네 두 개도 역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는 거겠죠. 1번 사랑과 이별에서 배를 밀어내는 이를 유추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니? 배를 밀어내는 일은 사랑은 아니고 이별만 해당되니까 X고 선택지 1번 되는 거겠죠. 2번 순간 환해진 손은 화자가 느끼는 후련한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맞아? 아니죠. 뭘 후련해. 미련이 많이 남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준 프린트가 이연기 낙화야. 자, 여기에서 얘들아 지난번에 언젠가
그 아마 시험 때인데 그 영상 보라고 선생님 여기 전체 애들 리스트를 막 쭉 해서 그 수십 명 있는 거 올렸잖아. 그거 하지 않고 우리 반만 이렇게 하려고 각자 반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끼리 각자 반끼리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을 잠깐 열어봐도 돼. 열 수 있으면. 그러면 짠 이런 게 있을 거야. 선생님 메시지 하나 보냈고요. 확인했니? 그리고 선생님이 낙하와 관련한 걸 뿅 보낼 거고 이렇게 몽촌요와 관련한 걸 보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프린트 2개 줬죠? 그치? 이거 보고 이제 줄 때 문제 같은 것도 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휴가 끝나면은 뭐래? 휴가 끝나면 뭐해 우리? 정기평가가 바로 있지. 정기평가 문법 시험 범위도 선생님 뿅 보냈어요 지금. 알아내서. 이거 위주로 나와. 정기평가 잘 보자고. 우리 이번에 반 변동대에서 이렇게 만났잖아. 계속 유지하자고 이거. 알겠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반은 이걸로 소통하는 거야. 각자 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해놨어요. 오케이, 좋아. 일단 간단히 설명할 건데 영상도 꼭 보시고 영상을 보면 봤어요 이런 거 의견 그러니까 답글만 달면 돼요. 봤어요 안 봤어요. 답글 안 달면 안 본 거지 뭘. 승원이도 아셨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가야 할 낙화. 낙화라는 게 뭐야? 꽃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미 하강적 이미지가 있어요. 낙화라는 것은. 제목 자체가 이미 하강적 이미지야. 여기 낙화. 떨어지는 꽃잎이니까요. 가야 할 때 이별의 순간에 이별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는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다운가? 서리법이죠. 근데 이거 하나 알아도 서리법은요 100% 모두 돼요. 모든 서리법은 영탄법이 된다고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봄 한철.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봄이 나와요. 계절. 근데 무성한 녹음이라는 여름도 나와요. 그런데 가을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을 갖고 있고요. 또 각 계절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봄은 사랑이 시작되는 걸 얘기해. 사랑의 시작.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해야 되냐면 여름은 사랑의 절정이고요. 가을이 되니까 이별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의 흐름 갖다가 사랑과 이별의 흐름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결실이죠. 이별을 하는데 결실이 뭐가 중요해? 이거는 사랑을 했다라는 어떤 경험, 그리고 사랑한 후에 이별을 아는 타이밍. 그래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거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섬세한 손길을 흔드는 건 그러니까 꽃잎을 사람의 손으로 표현한 의인화죠. 하롱하롱이라는 것은요, 역시 음성 상징어고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의 물 고인 듯 직유법이고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하면서 명사형으로 종결했죠. 그렇지? 명사형으로 종결하면요, 여운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승원이가 대답해봐. 윗글과 복이 모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네. 네, 있어요. 딩동댕. 윤주야, 윗글과 복이 모두 이별을 내적 성숙의 과정으로 하니? 오케이. 왜? 댓글은 아니어서. 딩동댕. 그래서 얘 선택지 번호는 4번. 자, 또 봅니다.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읽는 건 생략하고 하늘만 곱구나. 주된 시적 대상을 찾았으면 거북내가 시적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대조적인 시어를 비교한 건데 빈칸을 채우면 남대문턱 음속은 부정적 공간이지만 긍정적 공간은 뭐예요? 하늘인데 하늘을 혼자만 곱죠. 그래서 뭐를 통해? 이렇게 대조를 통해 유랑민의 고달픈 삶의 처지와 비극성을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시은아, 이연에서 만주에서 거북내가 겪은 고난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를 찾아 5어절로 쓰면 어떤 부분을 고르면 되겠어요? 이걸 고르면 되겠죠. 볼까요?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까지 하면 하나 둘 셋 4어절이죠. 속까지 하면 5어절이 되는 거야. 다음은 3년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을 채워보자. 이렇게 해놨어요. 귀향할 때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한글을 배울 것이라는 기대감과 뭘 품었어? 희망을 품었겠죠. 근데 귀향하니까 기대가 좌절된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이미지를 통해? 색채 이미지, 거무튀튀하다. 그래서 고단했던 아베의 삶을 암시한다. 이것도 보면 되겠고요. 오연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 시기를 의미하는 시어. 그래도 뭐야? 그렇지. 새해. 승원아, 이 시에서 19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니? 아, 맞아 아니야? 맞잖아. 집도 많은 했잖아. 여기 있잖아. 집도 많은 반복했지. 하나라도 하면 반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반복은 따지지 마세요. 100% 강조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반복만 찾으면 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암시하니? 그건 아니죠. X. 거북내의 상황은 어때? 거북이가 만주에서 태어난 거 맞지? 맞죠? 할배가 만주에서 돌아가셨지? 맞죠? 근데 조선에서 한글 못 배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 맞죠? 그 다음에 거북이가 말하는 형식이 있고 화자가 거북내의 사연을 들려주는 방식이 있죠. 거북이가 말하는 형식은 뭐? 몇 년? 1년? 그 다음에 1년이랑
얘기해봐. 윤주가 얘기해봐. 1년이랑 3년도 있어요. 그리고 2년이랑 4년이 화자가 거북내의 사연을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이번엔 장성남의 배를 민다. 자, 아까도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1년의 주된 내용은 배를 밀어본 경험. 계절적 배경은 가을 바닷물이라고 했으니까 가을 맞죠. 다음은 이를 정리한 건데 빈칸을 채우면 상대의 부재를 인식하여 뭘 느껴? 허전함을 느낀다.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배가 나간 뒤 물 위의 흔적. 이별로 인한 이거 뭐예요? 마상. 마음의 상처를 형성하는 거고요. 이 시는 특징적인 게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를 찾았으면 되죠. 그런데. 다음은 이 시에 나타난 유추관계를 정리한 건데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을 채우면 이별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 기억이고요.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니은이고요. 이별 후의 그리움과 아쉬움, 이별이 주는 여운이야. 그러니까 배는 결국엔 사랑과 이별이죠. 그럼 배를 밀어내는 일은요, 떠나보내는 일이죠. 물 위로 배가 지나간 뒤의 흔적은 마상이니까요. 기억이 와야 되겠죠. 근데 다시 밀려 들어오는 배는 실제 배가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슬픔이라든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지는 못한 거니까 여운, 아쉬움, 디귿이죠. 자,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을까? 오 있잖아. 오 여기 있잖아. 오 맞죠? 명령적 어조를 통해 끊고 이미 틀렸죠. 명령적 어조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몽천요를 봅시다. 윤주야, 몽천요의 몽이 뭐야? 음모. 시은아, 천은 뭐야? 하늘. 승원아, 요는 노래. 가요할 때 노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몽천요를 해석하면 꿈속에서 하늘에 가봤던 경험을 노래한 것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썼지? 작가가 윤선도입니다. 시조인데 연시조고요. 토탈 3개야. 자, 봐봐.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 설명 들어야 돼요. 자, 위에는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천상이라고 하죠. 천상 세계에는요, 이런 으리으리한 집과 이런 궁전들이 많아요. 이 천상의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백옥경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빵이 누구냐면 옥황상제. 이 백옥경의 천상세상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그 밑에 누굴 두냐면 신하를 두는데, 승원아 이거 봐봐. 남자
부하 신하를 신선이라고 하고요. 여자를 선녀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신선과 선녀는요. 일단 그 자기의 상관은 무조건 옥황상제야. 이게 천상의 세계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땅입니다. 지상이라고 하죠. 옥황상제가 신선과 선녀를 거느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선이든 선녀든 누군가 잘못하잖아? 그러면 야, 이 자식아 안 되겠어. 너 일로 내려가.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벌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강이라고 그러죠. 적강. 자, 다시 이거는 판타지 세계고요. 현실로 올게요. 현실은 옥황상제는 임금이죠. 남녀 가리지 않고 신선과 선녀는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임금의 신하가 되는 거겠죠. 자, 빨갛게 메모한 거는 실제야, 실제.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야. 근데 다시 판타지로 오면 옥황상제는 신선이든 선녀든 간에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려보낸다고요, 밑으로. 근데 실제로도 임금이 신하 잘못했다고 하면 임금이 신하를 뭐해? 유배 보내잖아. 그러니까 이 윤선도라는 시적화자는 어디 모은 상태야? 그래, 유배 온 사람. 자, 볼게요. 승원아, 봐봐, 힘내. 상해런가 끊고 꾸미런가 끊고 백옥경에 끊고 올라가니 끊고. 상, 이 상은 일상상자야. 그냥 평상시였나? 아니면 꿈속이었나? 내가 일단 백옥경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꿈이겠죠, 당연히. 백옥경은 실제 세계는 아니니까, 그치? 갔더니 옥황은 끊고 반기시는 데 끊고 군선, 선이 신선이잖아. 군은 무리여. 그러니까 신선의 무리들이 나를 싫어해. 이거를 현실로 가져오면 조정의 신하들이 나를 싫어해. 끊고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내가 싫어서 유배를 보낸 게 아니라 못된 신하들이 이간질해서 임금이 나를 유배 보낼 수밖에 없겠군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포기해요. 두어라 끊고 오호 연월이 끊고 내 분에 끊고 알맞구나 끊고 오호 연월은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 다음에 붙잠에 끊고 꿈을 꾸어 끊고 11호에 끊고 들어가니 11호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백옥경에 있었어요. 백옥경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옥황은 끊고 우수시대 끊고 군선이 끊고 꾸지는구나 끊고 아니 어디야 어디 안전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임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 어지버 끊고 백만억 창생을 끊고 언결에 끊고 무르리 끊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이 끊고 이저신제 끊고 무슨 술로 끊고 기원해였는 거 끊고. 술은 기술입니다. 하늘이 이저신제가 뭐예요? 찌그러지거나 찢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하늘이 찢어졌다. 옥황상제 세계 찢어졌다. 이걸 현실로 가져와봐. 그럼 궁궐이 좀 망가졌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거 무슨 무슨 기술로 메꿨지? 그렇다면 백옥로 중수할 때 어떠한 장인이 이 궁궐을 잘 만들었지? 그래서 뭐하냐? 옥황께 끊고 사례해보자 하더니 끊고 아 이거 국가를 다시 재건설해야 되는데 했는데 뭐 어떤 놈 때문에 조정의 간신배들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다 못하고 끊고 다 못하고 왔구나 다 못하고 끊고 왔구나 끊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풀 수 있겠죠. 화자의 상황은 꿈속에서 백옥경에 올라간 거고요. 자, 군선과 반대되는 것은 옥황이죠. 자, 그 다음에 화자를 반겼고요. 화자를 꺼렸고요. 어떤 법을 통해서? 대조법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다음은 5와 6을 비교한 거야.
이거 윤주가 읽어봐봐. 고의 뒤에 여기서 하자에 대한 군사는 비판적 태도가 강하다. 보기에서 시어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을 채우자. 백옥경은 뭡니까? 한양이죠. 수도죠. 그 다음에 옥황은 임금이니까 니은이죠. 백옥경은 뭐예요? 군선은 뭐예요? 군선? 신하들이잖아. 그러니까 서인 세력이죠. 기억이죠. 11호는 뭐예요? 11호? 이게 바로 궁궐이죠. 이렇게. 자, 시은아, 이거 답 넣어서 읽어봐. 하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자들. 딩동댕. 승원아, 이거 좀 읽어봐봐. 하자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 없는 안타까움. 잘했어요. 자, 윤주야, 1번 읽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봐. 평탄적 표현과 사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맞아요. 맞지? 시은아, 2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하자와 대상 간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X죠, 그렇지? 잘했어요. 아우, 뭐 이렇게 기냐? 작품이 하나 더 있다고. 자, 하늘만 곱구나. 상황은 만주에서 이제 고향 오겠다고 온 거북내가 남대문터 움속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 135연의 화자와 4연의 화자 조금 다른데, 희망을 품고 귀향하나 꿈꾸던 것과는 다른 힘겨운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다. 거북내 사연을 들려주며 그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에 뭘 느껴요? 불쌍하구나. 이걸 연민이라고 해요. 자, 주제는요. 해방 후에, 해방은 했어요. 귀향한 우리 민중의 비참한 삶. 자, 여기 시어의 의미 승원아 읽어봐봐. 하늘. 곱고 아름다운 자연물로 거북이의 삶과 대조되어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 것도 누구겠어? 거북이네겠죠, 그렇지? 읽어요? 읽어. 거북이 해방 후 희망을 가지고 귀환했으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유인민들 상징함. 자, 장승남 배를 비며 화자가 가을 바다에서 배를 민다. 자, 윤주야 이거 다 채워서 읽어. 1년 2년 읽어가면서 이거. 1년 별일 여행을 먹는 사람, 2년 기술을 담당하게 받아들임, 3년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현실을 보임, 4년 이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아울 것이라고 생각함, 5년 떠나가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보임. 그래요. 그래서 주제는 이별로 인한 아픔과 그리움. 자, 윤선대 몽천녀 봅시다. 화자가 꿈에서 어디 올랐어? 백옥경에 올라 옥황과 군선을 만남. 나라와 정치 현실을 걱정한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기를 소망한다. 옥황께 할 말을 다 못하고 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좌절을 느낀다. 주제는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백성들에 대한 걱정. 내가 임금한테 이 부분 다시 봐봐. 풋잠에 꿈을 꿔서 11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옥황은 그래 반가워하고 웃으시는데 다른 신선들이 나를 꾸짖는 거야. 아, 이거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데 백성들이 힘들게 살면 안 되는데 100만억 창생, 그냥 백성이죠. 백성과 관련해서 언제 물어? 아, 이 간진배들 때문에 지금 백성들 살기 어려운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시은아 몇 번이야? 1번에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시은아 1번이죠. 어쩔 수 없잖아.
하늘만 걷구나는 어쩔 수 없잖아. 광복이들도 다 폐허가 됐는데 배를 밀며 어쩔 수 없잖아. 이별해야 되는데 몽초는요 어쩔 수 없잖아. 간신배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자 승원아 이거 다 읽어봐봐. 힘내서. 가시고 띠팡을 끝날 때 강을 띠팔이 아니라 띠팡. 띠팡을 끝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남대문서 꿈속에서 두 손 오그려 호흡 입김 불며 하늘이기 혼자마구나 상원 만주를 너들다 희망을 품고 조선으로 돌아온 후 힘겹게 살아가는 상황.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윤주야 나 좀 해줘. 나.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이별 후에 슬픔을 극복하려 하지만 떠나보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을 미겨하는 상황. 맞았어요. 잘했어. 시은아 다 해주세요. 모두고 100만 평생의 영웅들을 부르니 꼭 함께 살해하고자 하더니 다 못하고 왔구나.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역시 맞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주어지지 않는 상황. 자 다음은 선택지와 관련된 나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해볼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면 일단 일상의 경험 배를 미뤄본 경험이죠. 새로운 의미 도출 대상 배입니다. 배는 사랑 혹은 사랑하던 사람. 배를 밀어내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즉 이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2번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가를 쓴 것이라고 해보자. 작가가 구상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원이가 이 한성일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추위에 떠는 전제 동포를 구하려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여 일본 또는 멀리 남북 중국으로부터 자유 독립을 간절히 영원하여 그리운 고국에 돌아와 각기 인척 관계를 찾아 한칸 또는 공동 숙박소, 전재민 수용소, 이나마도 차례에 가지 않아 외놈들이 파놓은 방공호에서 또는 한강 철교 밑에서 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오늘은 이 집 문전에서 거적을 깔고 사르르는 열한 풍을 바라보며 하나는 이들 수천 명을 이 참경 앞에 놓고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변명하며 무엇이라고 위로를 하여야 할까? 참경은 아주 참혹스러운 광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럼 뭐하냐고요. 이걸 왜 썼을까? 그러면 이번의 답은 뭐에 가까워? 승원아 3번이죠. 이런 거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봐봐. 윤주야 이거 다 해줘. 집도한 이거 응 다 읽어 당연히. 그동안 남대문서 꿈속에서 두 손을 고려 꼭꼭 입긴 그림을 기다려서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 위에 혼자 있구나. 고운 하늘 추운 겨울에 꿈속에서 살아나는 거군요. 대조법을 통해 집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전쟁에 비참한 소지와 신경을 부각하고 있다. 맞아요. 응 맞고요. 여기는 하늘. 시은아 2번 좀 다 해줘. 맞다 틀리다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혼에서 화자가 거듭내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고 맞아 안 맞아? 자신 있게 맞지? 그 다음에 거북이는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마음을 위로받고 있다. 맞아? 뭘 위로받아? 좌절 절망이지. 그 다음에 3번 다시 승원아 인물
거북이의 누구야? 거북이의 할배잖아. 할아버지.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봐. 오른쪽 인물의 3. 해방되어 만주로 쫓겨가는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만주에 묻히. 만주에 묻힘.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해봐. 거북이의 아베와 거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할아버지, 거북이, 아빠 거북이. 자, 계속 오른쪽 것도 해방전. 해방되어 만주를 떠든다. 해방이 여기만을 품고 전원에서 돌아오지만 속에서 살아가잖아. 자, 거북네 3대가 해방 전 만주를 떠도는 삶을 살았으며 해방 이후 조선에 돌아와서는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유복하지 않아. 유복하다는 것은 풍족하다는 얘기인데 땡. 자, 넘겨서 3번. 이거 문학이 너무 길더라고 이번 주는. 가와나의 표현상 특징. 몽천요 빼고 하늘만 곱구나와 배를 밀며야 두 개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주야 이거 몇 번 했니? 3번이죠. 그치. 변주했다. 나는 안 했는데.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거 해보자. 윤주가 다 해. 영상적 표현을 통해 시적 분명함을 고집시킬 수 없다. 하는 모든 나서 가도 맞지. 하늘만 곱구나. 영탄적 표현. 배를 밀면서는 오라는 감탄사. 나도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배는 숨이 두번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가는 먹고 나는 아니. 맞아. 자, 시은아 2번 좀 해주세요. 다음은 가의 1년과 5년을 바탕으로 시상전개 방식과 그 효과를 정리한 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시오. 1년도 다 읽어. 다 정리 한번 하게. 집도 가는 남들은 태금 속에서 아나 하늘이 혼자였구나. 첫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아나 하늘이 혼자만 됐구나. 1년의 내용을 우연에서 변형하여 제시한 지구상 식구를 시의 처음과 끝에 반복하는 수미생활의 방식이 사용돼. 겨울 추위 속에서 움막살이를 하며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북이의 모습. 즉, 집 없이 살아가는 민중들의 비참한 모습을 강조한다. 잘했어. 잘했습니다. 자, 승원아 4번은 몇 번 했니? 4번에 5번 맞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건 아니야. 승원이 이것도 1번 해봐. 기억은 화자가 배에서 손을 때 화자가 손이 비어버린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응? 밀어보냈던 배가 위험해서 다시 화자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고려할 때 위험은 화자가 떠나보낸 사람의 미련의 가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넘겨서 209페이지. 자, 누가 있더라? 윤주가 5번. 다음 몇 번? 1번이죠. 화자가 다 모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윤주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개치꼬리를 씌우고 달리되었구나. 개치꼬리를 씌우며 거북같이 한 아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개치꼬리를 씌우는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화자는 거북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그의 힘겨운 삶을 건강하고 애정을 보여줬다. 하세요.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시은이가 어즈버 백만원 창생의 어느 절에 보이니 백만억 창생이 온다. 백만억 창생은 자의 화자가 임금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대상으로 일단은 옥황이라고 해주세요. 부문이니까. 화자가 걱정하고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기
보살피고자 하는 백성을 그렇지. 걱정하고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고자 하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승원아 3번. A의 O는 거북이가 살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B의 백운론은 옥황이 있는 곳이자 화자가 꿈에서 찾아간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옥황 있는 곳이자 화자가 꿈에서 찾아간 공간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잘했고요. 윤주야 4번도 해봐. 하늘이 이것인데 무슨 줄로 지어되었는고 하늘이니 이 집에서서 지어내야 하는 세상 즉 혼탁한 현실에 처해 있어서 화자가 현재 부정세를 인식하는 세상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문학이 좀 길었죠? 그 다음에 우리 어휘학습 200 아니다. 어디니? 지금 209가에서 214페이지 한번 펴봅시다.